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추석 연휴는 누구에게나 행복하고 여유 있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기간이 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가 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여러 사례 중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문제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방화영 건설노조 원주 지회장 연결해서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이어서 김명환 공인 노무사에게 해결책은 없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요즘에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다음 달 27일까지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상인데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한 경험 혹은 보거나 들은 유형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11월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에 학교별로 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루스위드의 훅 온 어 필링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한 추석 명절에 느끼는 여유로움 그리고 행복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죠. 하지만 막상 추석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당장 밥값, 월세 걱정에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질적인 구조 탓에 임금 체불이 비일비재한 건설업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제로 위와 같은 경험을 하신 노동자 한 분 연결하고요. 이어서 공인 노무사와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화영 건설노조 원주 지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례하지만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건설 현장에 중장비 15톤 덤프 일을 하고 있어요. 덤프 트럭을 몰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러면 뭐 공사 자재 같은 것을 실어 나르는 그런 것이 주요 업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주로 일하시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강원도 원주고요. 예. 네, 철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현장. 예. 그 철도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철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동계올림픽 인프라 공사로 원주 강릉 그 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제 수도권과 연결하는 그런 철도 인프라 공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럼. 거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체불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시급한 게 체불 문제죠, 뭐. 체불 문제. 예, 6월달 거를 아직도 못 받고 있고. 6월 거를 아직 못 받으셨군요. 예. 몇 분 정도나 거기서 이렇게 임금 체불을 당하고 계십니까? 네, 한 33분 정도 되고요. 한 2억 가까이 체불이 발생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철도공사의, 발주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발주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건설 주체인 원청은 어디가 되죠? 네, 원청은 삼한기업이 되고요. 예. 네. 뭐 저가 하도급의 문제로 하도업체들이 부실한 업체들이 오면서 타결시키고 나가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는 삼한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한지경으로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처음으로 봤을 때는 삼한기업이 그러니까 체불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재하청을 한 하청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돈을 못 주고 있는 건가요? 하청업체들은 벌써 타결하고 나갔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가 하도급의 문제로 타결을 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하도급 업체는. 예. 네, 그리고 삼한지경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허. 예, 그 문제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만도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6월 결제분을 아직도 못 받고 있고 6, 7, 8, 3개월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하청 다 정리가 되고 원청과 직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도 돈을 받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네, 지금 얘기했듯이 하드급이나 저가 하드급의 문제가 되고요. 예.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뭐 추석 연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작년서부터 체불이 이어져 온 겁니다. 이 자체가. 그 사망기업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노동자들에게. 네, 뭐 지금 바로지급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 법제도 개선을 해서 많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발주하는 부분에서만 뭐 적용되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뭐 주겠다고는 그러는데 차일들이 미뤄지고 있고 기름값도 없어서 일도 못 나가는 아하. 그 장비들이 허다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거기서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그 노동자들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제 주겠다고 이렇게 특정을 못 하고 있나요? 기업 측에서? 뭐 추석 전에는 주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지. 9월 29일 말일 이제 뭐 토요일이라 약속은 9월 29일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노동자들 단체로 어떤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안 되면 철도시설공단 앞에서 집회도 결의가 되어 있고요. 예. 그 돈이 안 나올 때는 뭐 추석 때나 명절 때만 되면 항상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목소리 뜻을 모아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까? 그 기업 측에다가 같이 단체로? 네, 단체로 예. 이제 뭐 체불 문제에 대해서 시설공단이나 그 사만 원청이나 같이 교섭도 보고를 했었는데, 예. 뭐 맨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왜 돈을 그렇게 못 준답니까? 계속 밀려온 상황이라 그 상황도 본인들도 책임 의식을 갖고는 있으면서도 예. 뭐 오늘 요번 달에 일한 기성을 갖고 떠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뭐 일을 안 하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달라는 건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변명으로만 들리는 상황이군요. 지금 상황이. 예,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전에 그 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실장 인터뷰를 봤거든요. 제가.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조항에 따라서 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그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에게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다더라도 원청에서 제대로 안 주니까 별다른 뭐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 부분도 이제 원청에서 못 줬을 때 발주처에서 시설공단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바로 지급 제도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문제도 법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발주처에서도 주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뭐 신규 발주업체나 이런 데만 해당된다. 이거는 벌써 오래전에 발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변명으로 읽어내고 있고 그럼 그런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예전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던 건가요? 예전 것에는 제대로 이런 지급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예전 거에는 임대차 계약서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그게 이 법이 바뀌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바로 지급 제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 바꿔서 쓰면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원들이나 시설공단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안 된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동료분들도 그렇고 지금 임금을 몇 개월째 못 받은 상태로 계속 일은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달에 기성을 안 뜨면 다음 달에도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계속
연걸리듯이 계속 걸려서 6, 7, 8을 계속 갈 수밖에 없고 9월달 지급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 추석을 현장을 세워갖고는 예. 돌아가지 않으니까 기성을 떠서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건설업체에서는. 예. 추석을 이제 앞두고서도 많은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예. 생활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아우 당연하죠. 당장 뭐 기름값이 없어서 일 못 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뭐 이 추석 연휴 자체가 서글픕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회장 입장으로서 이렇게 보시기에도 그렇고 개인적인 그냥 네.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네. 부실한 전문 건설업체가 일단 문제고요. 예. 저가 하도급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 적정 임대료나 적정한 가격에 입찰을 봐서 제대로 된 건실한 업체들이 좀 해줘서 예. 건설 근로자들이 좀 제대로 일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앞으로도 부실한 업체 정리에 대해서는 뭐 끝까지 뭐 법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인데도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이 문제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방화영 건설노조 원주 지회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노무법인 이산 대표인 김명환 공인노무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인터뷰 들어보면 뭐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게 심각합니다. 6월부터 그렇죠. 몇 개월째 못 받고 계시고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더 긴 기간 돈을 못 받고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어떻게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까? 조금 나아졌습니까? 사실 올해의 뭐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 근로자 공제에서 건설 근로자들의 노무 관련 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임금체불로 인한 상담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예. 건설업에서 어떤 임금체불 상황 자체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센터에 찾아와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사례를 들어보고 싶네요. 보통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흔히 오야지라고 하는데요. 예. 뭐 건설 근로자들의 뭐 실행소장이나 뭐 팀장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뭐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하. 그런 사람들이 공사를 여러 개 진행하면서 뭐 임금 지급이 어렵게 되면 뭐 잠적해버리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그 팀장이나 현장 소장의 뭐 소속으로 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체불임금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면허 대여 등의 방법으로 뭐 여러 차례 공사를 제하도급을 하면서 예. 뭐 공사 브로커들에 의해서 공사 대금이 중간에 뭐 누수가 된다거나 또는 뭐 하청인 전문 건설업체에서 먼저 공사 대금을 수령했지만 뭐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 때 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나요? 뭐 여러 가지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민사적인 부분으로 가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좀 불리한 면이 많죠. 이게 너무 이런 사례가 반복되니까 같은 사례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제대로 좀 찾아가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그 건설노조 측의 주장을 말씀드린 것이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조합 이 제대로 어떤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지 책임 소재 가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처벌이 미약하니까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예. 근로기준법에는 뭐 금품청산이나 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뭐 그런 처벌 조항 자체가 낮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불액의 뭐 20%에서 30% 정도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체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자금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뭐 상습적으로 임금을 미흡하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따라서 뭐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이고 또 특히 고액의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뭐 지연 이자 적용을 더 현행 20%인데 더 강화를 한다거나, 예. 공공기관 경쟁 입찰 시 뭐 체불 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한다거나, 뭐 부가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제적인 제재와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한다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형사나 민사 같은 법적인 다툼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제 주변에도 뭐 월급에다가 퇴직금 못 받아서 1,000만 원 넘게 이것을 수년째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딱히 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아까 그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벌금만 내면 되니까 이것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제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번 없이 1350번에서 계속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창구에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1350번으로 지금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추석 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이산의 김명환 공인노무사였습니다. 니나의 썸데이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 코너 그리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하, 난임 때문에 요즘 주변에 마음고생하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전보다 실제로 난임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난임은 말 그대로 임신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 보통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 이상 지속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2007년도에 난임 인구가 약 18만 명에서 2014년도에는 21만 명을 넘어섰으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여성분들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또 검사도 받으시고 하면서 이유를 많이 찾으시던데 난임의 원인은 뭘까요? 예, 난임의 원인은 남녀 모두에게 다양한데요. 예. 남성의 문제가 있어서 난임이 된 경우가 전체의 40%니까 상당히 큰 편이고요. 네. 주로 정자의 이상입니다. 정자의 숫자에 문제가 있다던가 모양이나 운동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여성 난임은 내분비계 이상 또 나팔관 손상으로 이상 그밖에 심리적인 문제 또는 자궁의 그 구조상의 이상이 나머지 원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뭐 식습관이 바뀌어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비만의 경우도 임신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게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성의 경우는요. 비만해질 경우에 배란 장애가 생기기가 쉽고 난임이나 또 무월경,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남성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우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정자 형성이 방해가 돼요. 아하. 또 복부 비만이 되면 아무래도 사타구니 부위가 접히니까 그곳의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정자가 열에 약해요. 이때 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환경 호르몬이 요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지용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만한 분들은 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2차적으로 정자 생성이 방해가 되고요. 또 비만 자체가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호르몬은 보통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일회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식기 또는 용기들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가공식품을 보통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팔잖아요. 네. 그런 포장재 중에 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프탈레이트라든지 비스페놀 A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또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운다고 돌려버리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편식을 갖다가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그걸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에 문제가 되고 최근엔 개선이 됐지만 한동안 또 아이들 젖병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거든요. 저도 일회용 도시락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대로 돌려 먹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안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안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과 임신에 대한 관계를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살을 빼면 임신 가능성이 올라가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비만하고 불임이었는데 체중을 빼고 임신을 한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세 계획 있는 분들 혹시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이 좀 약하면 내가 예전에 건강관리 좀 잘 할 걸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실제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면은 이런 난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다 주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흔히 접하는 것부터 얘기를 드려보면요. 흡연, 또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 또 음주가 임신율을 떨어뜨린다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흡연의 경우는 남성의 정자 생산 그리고 정자의 운동성 감소나 형태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이 되고요. 카페인의 경우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임신의 확률을 떨어뜨리고 또 유산의 위험도 높인다고 해가지고 하루 한 잔 이내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섭취는 남성의 경우 정자의 형태 이상이나 운동 저하 또 여성에서는 착상률을 떨어뜨리거나 호르몬의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라든지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이 많기 쉬운 가공식품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세 계획할 때 평소에 20대 초반부터 술, 담배, 커피를 꾸준히 해오던 분들이 그때만 일시적으로 커피, 담배, 술을 줄여서 2세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분이 제일 확률이 높겠지만 지금 말씀은 그동안은 그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남성분들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난임이 걱정되는 분들은 일단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료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난임으로 일단 의심이 될 경우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절반입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권 기자 연결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권입니다. 예, 오늘은 세운상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서울 시민들이 세운상가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실 텐데요. 네네. 이번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고요? 네, 우선 세운상가 일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단지로 건설된 게 1968년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의 타워팰리스 못지않은 고급 주거지로 각광을 받았고요. 예. 또 도심 속의 첨단 전자산업의 메카로 70년대 말까지죠.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세운상가 일대를 한 바퀴만 돌면 미사일이나 탱크를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모두 구할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 점차 상권이 쇠퇴했고요. 재개발 계획까지 30년 넘게 표류하면서 도심 속의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여러 가지를 겪은 세운상가가 이번에 철거가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을 거쳐서 50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네, 새로 조성한 시설이 오늘 오후에 공식 개장하는데요. 앞서 어제 제가 현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 세운상가 옥상은 맞은편에 있는 중면은 물론이요. 물론이고 멀리 북악산까지 시원하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세운상가 바로 옆에 있는 청계상가를 잇는 3층 높이의 공중 보행교가 복원이 됐고요. 예. 또 주변에 만들어진 산뜻한 업무 공간에는 신생 벤처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재 전시관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 공간도 설치됐습니다. 이게 공사 단계로 따지면은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고 이제 2단계가 남아 있다면서요? 네, 앞서 공중 보행교가 복원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더 만들어가지고 남산 순환도까지 잇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풍전호텔이나 신성상가 등의 내년부터 보행교를 만들기 시작해서 2020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묘부터 남산까지 한 번에 걸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서울의 또 다른 명물로 재탄생할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과대 포장을 단속한다고요? 네, 사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계속 하던 단속인데요. 서울시 단속반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추석 선물을 과대 포장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3명씩 한 개조로 해서 모두 25개조가 투입이 되고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나 농산물, 주류, 화장품 등입니다. 2중 3중으로 포장을 하거나 또 아니면 품목에 따라서는 최소 10%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이 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 환경도 생각하고 좀 더 실용적으로 포장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차례상 차릴 때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은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한 18% 정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여기에다가 할인 행사도 있다고요?
네, 그 서울 시내 126개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오늘부터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예.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각구에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가시면 제수용품이나 농축산물을 최고 30%까지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예. 또 그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에서는 의류나 신발을 최대 80% 할인해주고요. 상도동 전통시장에서는 50%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또 그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송편 만들기, 떡 매치기 같은 체험 행사도 곳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그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는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투건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포이즌의 Something to Believe in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ee him on the TV preaching about the promised lands. He tells me believe in Jesus steals the money from my